2022년 6월 모의고사 첫 번째 문제부터 일단 11번 문제인데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는 두 어떤 움직이는 물체 PQ에 대해서 V1과 V2가 나와 있다. 자, 일단은 P의 속도가 나와 있어. P의 속도를 VP라고 할 때 이게 문제에서는 V1인데 V1이 E-T라고 돼 있다고. 그 다음에 Q가 움직이는 속도가 VQ를 일단 V2라고 할 때 얘가 3T다 이렇게 문제에서는 나와 있어. 근데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문제는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는 시간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Q가 움직이는 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V1이 움직이는 모양을 한번 관찰해보면 XY 평면상에서 물론 적분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1차식이면 그냥 적분을 하지 말고 직선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y절편을 2로 갖는 어떤 이런 직선이 하나 있다고 쳐보자고. 얘가 V1이야. V1. 그러면 x절편이 2인데 말이야.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그지? 넓이는 2인데 얘가 뭐야? 앞으로 움직이는 거리지. 앞으로 움직이는 거리와 뒤로 움직이는 거리가 같을 때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t가 4가 되면 앞으로 간 거리가 2칸, 뒤로 간 거리가 마이너스 2칸이 돼서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거야. V의 적분이 움직이는 위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T는 결과적으로 4초가 되고 4초가 됐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라는 것까지 일단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 V2는 Q가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V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3T가 돼서 3T, V2가 현재 3T가 돼서 T가 4일 때 Q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T를 4로 잡으면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가 되지, 그지? 그러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야? 24가 됐으니까 Q가 움직이는 거리는 24였다. 이렇게 나타내면 돼. 1번 문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자. 요즘에 이제 뭐 절대값 문제가 사실 대세이기는 하지, 그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문제를 일단 정리를 해서 잘 써놓고 출발하는데 공차가 3이고 가하 조건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다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곱해서 음수가 됐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수열 A에는 어떤 상태냐? 증가하는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증가하기 때문에 뒤로 가면서 양수가 나올 테니까 이 주어진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다섯 번째 항이 음수였고 일곱 번째 항이 당연히 양수가 됐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이거야. 여섯 번째 항은 뭘까? 여섯 번째 항은 아직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그래서 가하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다섯 번째 항은 음수, 일곱 번째 항은 양수였다는 거. 그 다음에 나하 조건으로 넘어가 보니까 나하 조건에는 절대값이 있어, 절대값. 그러면 이 절대값 상태로 놓고 풀 수는 없기 때문에 K에다가 1부터 6까지 집어넣어서 그냥 나열된 상태를 한번 봐봐. 일곱 번째 항과 여덟 번째 이렇게 쭉 나열해서 12번째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을 보니까 6 더하기 얘는 K에다가 1부터 6까지 집어넣어서 나열해 봤더니 절대값 A2, 절대값 A4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대. 절대값의 A12 이렇게. 이게 나하 조건에 나와 있는 식인데 위에서 알 수 있지만 다섯 번째까지는 음수고 일곱 번째부터는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나하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얘네들은 몽땅 양수잖아. 그래서 7번, 8번, 9번 기타 등등은 모두 양수로서 그대로 절대값을 벗기고 나오고 6 더하기에 두 번째, 네 번째가 음수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그 뒤에 나와 있는 6번, 8번들은 그대로 6번이 뭔지는 모르는 상태고 8번, 10번, 12번은 그냥 양수로서 나오겠지. 그지? 가하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여섯 번째 항만 남기고 다 한쪽으로 넘겨서 그 식을 정리해 버리자고. 그러면 8번, 10번, 12번은 이쪽에서 일단 없어지게 될 거고 남아있는 게 7번, 9번,
11번이 남고 나머지가 다 반대쪽으로 넘어가니까 두 번째와 네 번째를 이렇게 더한 상태가 된다고. 그러면 이 여섯 번째 항의 양수냐 음수냐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식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식 정리를 하기 전에 여섯 번째는 첫째 항 더하기 5D야. 5D. 근데 D는 나와 있으니까 첫째 항 더하기 15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에 나와 있는 식들은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첫째 항이 5개 더하기 78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A 더하기 15가 만약에 양수라고 가정해 보자 이거야.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A 더하기 15는 5A 더하기 78이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A의 값이 얼마냐 정리해 봤을 때 마이너스 4분의 63이 나왔어. 근데 얘가 첫째 항을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15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5보다는 커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5보다 작아.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가서 A 더하기 15가 음수였다면 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5는 5A 더하기 78이 되고, 이 결과에서 우리가 첫째 항 A를 찾아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31이 나올 테니까 얘를 첫째 항으로 잡자 이 말이야. 그래서 첫째 항은 얘고 공차는 3인 등차 수열이었다. 그러면 10번째 항은 그 다음에 계산해 줘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절대값을 풀어 헤칠 때 일단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판단만 잘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지문을 따라서 쭉 읽어봤을 때 A의 좌표가 64,2의 64승이야.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현재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A의 x좌표가 64인데, 그러면 A의 높이 y좌표는 뭐냐? 2의 64승이지, 그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 그래프가 뭐야? 2의 4x 그래프지, 그지? 그러면 P1의 x좌표를 살펴보면 2의 4x 승이 2의 64가 돼야 되니까 x는 16이 만들어지면서 얘를 x1 좌표라고 하자 이 말이야.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Q1의 높이는 그러면 다시 뭐가 될 거냐? x좌표가 16이니까 2의 16승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다시 P2의 이 x좌표는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 x가 4가 만들어지면서 얘가 x2가 되었다. 자, 이와 같은 점화식으로 문제를 따라서 쫓아가 보면 좌표들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테니까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x1의 좌표는 16, x2의 좌표는 얼마야? 4였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n번째 좌표는 뭐가 되겠어? 첫째 항 16 곱하기 공비가 4분의 1에 n-1승이 되고, 얘를 조금 더 정리해 볼까? 16은 4의 제곱이고 얘는 4의 마이너스 n 더하기 1승이니까 4에다가 얘를 정리해서 마이너스 n 더하기 3승. 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지?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n번째 항의 좌표가 k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때 가장 작은 n의 값은 6이었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n에다가 6을 집어넣어 보면 4에 얘가 n에다가 6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인데 얘가 k분의 1보다 작다는 거야. 그러면 여섯 번째가 k분의 1보다 작지. 그러면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n에다가 5 집어넣으면 4에 마이너스 2승이 될 건데 얘는 반대로 k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겠냐. 여섯 번째가 k분의 1보다 작으니까 다섯 번째는 k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k분의 1의 범위가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냐면 얼마보다는 크냐면 4의 마이너스 3승, 그지? 4의 3승분의 1보다는 크고 4의 제곱분의 1보다는 작은 이러한 상태가 되니까 얘를 뒤집어서 k의 개수만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따라서 좌표들을 이동하는 연습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네 번째 문제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기억, 니은, 디귿 이 진입 판단 문제는 대체로 난이도가 좀 있고 얘를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2등급이 될 거냐 3등급이 될 거냐가 사실상 결정이 돼. 위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잘 보면 fx는 연속 함수라고 되어 있고 gx는 3차 함수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봐. gx가 문제에 나와 있는 g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인테그랄의 0부터 x까지의 ft dt였다. 근데 x가 0보다 작은 쪽이래. 또 하나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대.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하나 할 수 있어. gx가 3차야. 그지? gx가 3차면 ft는 당연히 몇 차다? 당연히 2차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위에 문제에서 2차 함수 fx라고 나와 있지 않고 연속함수라고 되어 있다고. 굳이 연속함수라고 진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하나는 밑에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gx를 물어보는 문제가 없다 이거야. 기억, 니은, 디귿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봐봐. gx는 어떤 모양이냐, gx는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fx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 fx를 기준으로 정리해줘라 이런 말이야. 다시 한번 문제의 구성이 fx를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라. 이게 지금 포인트라고. 이게 gx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fx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문제를 쳐다보라는 거지. 자, 인테그랄에 x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문제를 양변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ft dt, 아니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fx로 나눠서 x가 0보다 작고 x가 0보다 크다라고 일단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아까 내가 fx를 기준으로 생각해야만 기억, 니은, 디귿을 풀기가 좀 쉬워질 거니까 이 식을 이렇게 두지 말고 fx는 이렇게 보더라고. 얘랑 얘랑 보면 마이너스 g'x, x가 0보다 작을 때. 얘랑 얘랑 보면은 fx는 그냥 g'x,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야 fx는 연속함수고 gx는 3차 함수니까 이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gx를 미분했기 때문에 얘가 2차식이라는 거 하나 또 알 수 있잖아. 이런 구성이 하나 필요할 수 있었겠다라고 일단 판단이 된다. 문제를 보면. 그렇잖아. 그지? 근데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서 fx, f0은 0이었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의 0은 x가 0보다 클 때는 얘를 가지고 g'x를 가지고 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g'x를 가지고 연속성을 따져줘야 되는 거지. 왜냐면 fx는 연속이라고 줬다 이거야. 연속. 2차 함수로 준 게 아니고 연속 함수라고 줬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야? g'0과 마이너스 g'0이 서로 같아야 되고, 그 말은 g'0이 0일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거지. 그지? 둘이 같으려면. 결과적으로 f0은 0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서, 다시 한번 fx는 그럼 어떻게 생겼겠냐. 다시 한번 잘 봐. 이 g'x가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니까 미분을 했을 때 3x제곱 더하기, 원래는 x세제곱 더하기 ax 어쩌고 저쩌고인데 얘를 그냥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하면 되잖아. 왜? g'빵은 빵이니까 얘를 gx라고 놓자. x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마이너스 g'x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써놓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x는 0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식이 거의 다 완성이 됐어.
당연히 기억은 F0은 0이었겠다라고 일단 판단이 돼. 그러면 니은에서는 fx는 극대를 갖니?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지금 현재 미지수 a에 따라서 fx의 그래프가 좀 달라질 텐데 쉽게 생각해 보면 a가 만약에 0이 되면 얘는 3x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그래프의 상태가 3x제곱과 마이너스 3x제곱을 연결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그러면 극대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니은은 일단 틀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자, 디귿은 옆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한번 써봐야 되겠는데 F1이 2와 4 사이에 있대. 문제 한번 잘 보고. 자, F1은 2와 4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면 F1이 뭐냐면 3 더하기 A가 2와 4 사이에 존재할 때야. 그 말은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럴 때 말이지, 이럴 때. fx는 x가 되는 실근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 fx는 x. 근데 여기 나와 있는 fx를 한번 보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 x는 마이너스에 3x제곱 더하기 ax랑 또는 3x제곱 더하기 ax랑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판단해 보래. 근데 여기에도 인수가 x가 있고 여기에도 인수들이 다 x가 있기 때문에 x로 한바탕 나눠놓고 생각은 할 건데 x는 0에서 일단 만난다는 사실을 일단 하나 알 수 있잖아. 그지? 왜냐면 넘겨서 x로 묶으면 되니까. 그래서 x로 인수분해 된 상태. x는 0에서 한번 만날 거라는 걸 미리 생각해 두고 x는 0에서 한번 만나니까 x로 나눠서 얘네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판단해 보자고. 얘네들이.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려서 1과 만나는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요 3x 플러스 a가 a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a를 아무데나 하나 잡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리라는 거야? 얘는 어떻게 그리는 거지? x축 대칭으로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얘는 x가 0보다 큰 쪽이고 얘는 x가 0보다 작은 쪽만 나타낼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거라고. 근데 1과 만나는 상태. 1이 어디 있어?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만나고 여기에서도 당연히 한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0에서는 한번 만난다고 했고 이쪽에서 한번 만나고 이쪽에서 한번 만나기 때문에 3번 만나는 것이 당연한 소리다 이거야. 이해됐지? 그지? 이렇게 문제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디귿은 맞아. 니은은 아까 말했지만 틀려. 기억은 옳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4번째 문제. 모의고사 문항으로 봤을 땐 14번 문항인데 14번 문항이 아무래도 관건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0번, 그 다음에 21번인데 당연히 뭐 다 중요한 문제들이야. 최고차 한계수가 2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출발했어. 그런데 gx를 보니까 인테그랄의 x부터 x 더하기 1까지의 절대값 ftdt다. 이 그래프는 x는 1과 4에서 극소를 갖는데, 자, x는 1과 4에서 극소를 갖는다. 극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g'x를 일단 만들어 보면 얘를 미분해서 위에 거 아래 거 넣어서 뺄 거니까 절대값의 x 더하기 1 빼기 절대값의 fx. 자, 이렇게 나타내고 1과 4에서 극소를 가지니까 1 집어넣었을 때 절대값 f2 마이너스 절대값 f1과 g'에 4 집어넣었을 때 절대값 f5 마이너스 절대값 f4가 각각 0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야. 그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겠어? 절대값 f2랑 절대값 f1이 서로 같고 절대값 f5랑 절대값 f4가 서로 같았다 이 말이고,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2인 이차함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그래프의 모양이 절대값을 이용해서 보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거고, 이렇게 절대값 F2와 F1을 갖고 절대값 F와 F4가 같으려면 같은 높이에서 잡아서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4고 여기는 5가 된다는 말이겠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운데는 3이 될 거고, 그러면 이 fx의 개형이 최고체 개수는 2였기 때문에 이 괄호에 3을 대칭축으로 갖는 이러한 함수, 이러한 2차 함수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은 얘를 통해서 마무리만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자, 마지막 6번째 문제인데, 로그가 정수가 될 조건, 이거는 뭐 그동안에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4로그의 미수가 근데 64야. 미수가 조금 불편한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4n 더하기 16분의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어떤 정수래, 정수. 자, 이렇게 돼 있어. 정수가 되도록 해봐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64를 일단 우리가 2의 6승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밖에 4가 있다 보니까 우선 얘네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64를 8의 제곱으로 해서 밖으로 2를 뺀 다음에 얘를 2로 나눠버려요. 요렇게 먼저. 그리고 나서 4n 더하기 16분의 3은 어떤 정수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2를 요 지수로 올려버리고 미수가 8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4n 더하기 16분의 3의 제곱이 8의 n승인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미리 점검을 하자면 어차피 n이 정수이다 보니까 그리고 얘가 3이 위에 있잖아. 그래서 위아래를 바꿔서 뒤집는 상태 4n 더하기 16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꾸고 8에 마이너스 n이라고 쓸 건데 어차피 n이 정수였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지. 아니면 2의 3n승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좋지, 그지? 여기 지금 문자가 조금 겹치긴 하게 여기도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으니까 n 대신에 다른 걸 쓰자. k 이렇게 쓰자. k 이렇게 나타내자.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면 3분의 4n 더하기 16의 제곱이라는 것이 2의 3k승이었다라고 판단이 돼. 그럼 여기서 일단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모에 3이 있었기 때문에 4n 더하기 16은 뭐가 돼야 되냐? 4n 더하기 16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지. 그래야 얘가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4n 더하기 16은 3의 배수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그러면 이걸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3의 배수가 되는 n을 그냥 찾아봐도 크게 어렵지 않아. 그지? 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4n 더하기 16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얘를 어떤 상태라고 놓을 거냐면 3m이다 이렇게 둘 건데 그렇게 되는 n 값을 한번 생각해 보니 그렇게 될 수 있는 n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값이 있냐면 2가 있어. 2 집어넣어봐. 8, 16 그러면 3의 배수야. 그 다음에 5가 또 있어. 5 집어넣으면 20, 16, 3의 배수야. 그 다음 또 8이 있어. 이렇게 하나씩 찾아도 당연히 된다라는 거지. 또는 얘를 얘는 3n-1의 형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다만 문제는 뭐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조금 더 편해 보이긴 하지, 그지? 나열해서 찾는 것이 더 낫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데 n자리에다가 3n-1을 집어넣어서 얘를 분모분대를 3을 지우고 정리한다. 이것도 좋은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할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n을 한번 찾아봤더니 n이 2도 되고
5도 되고 8도 되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하나씩 나열해서 찾는 것이 조금 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수월해 보일 것 같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n에다 2 넣고 정리해보고 얘랑 비교하고 n에다 5 넣고 얘를 정리하고 얘를 비교하고 n에다 8 넣고 얘를 정리하고 얘를 비교하고 이와 같은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지, 그지? 이렇게 푼다면 이렇게 푸는 것을 나도 추천은 하지만 이렇게 푼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은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설명은 일단 이렇게 풀려다가 n은 그러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해서 얘를 여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일단 정리하는 것으로 가보자 이거야. 그랬더니 얘를 여기다 넣고 그러면 12m 더하기 10이니까 4m 더하기 4의 제곱은 2의 3k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지, 그지? 그러면 4의 제곱이니까 4를 밖으로 묶어서 m 더하기 1의 제곱은 2의 3k가 되고 요 밑에 있는 거 좀 지워버리자 이거. 16으로 나눴더니 m 더하기 1의 제곱이 16으로 나누면 2의 3k-4승이 될 거고 그러면 얘의 입장에서 볼 때 얘 말이야 얘. 얘는 어떤 수냐면 k는 어떤 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얘가 모양상으로 k에다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k가 2일 때는 2의 제곱 k가 3일 때는 2의 5제곱 그 다음은 2의 8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야. 자 조금 더 그러면 얘네들을 쭉 볼 때 얘는 지수가 짝수니까 요걸 지우고 그 다음은 살봐 요것도 하나 나오고 이것도 나올 건데 얘도 지워버려. 왜? 지수가 짝수니까. 그래서 선택을 2의 제곱 2의 8제곱 2의 14제곱 들만 남겨서 안에 있는 값과 이 밑에 있는 값을 비교해보면 m 더하기 1이 2가 되거나 아니면 m 더하기 1이 얘랑 얘를 비교하면 지수를 2로 떼버리고 2의 4제곱이 되거나 얘랑 얘를 비교해서 2의 7제곱이 되거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고 그러면 m 값은 1이거나 15였거나 아니면 이게 얼마야? 127이거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m을 여기 있는 값에다가 집어넣어야 n이 나오지 n. 그럼 n을 다시 구해보면 2거나 44가 되거나 380이 되거나 그 다음 기타 등등인데 문제가 말하는 게 100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만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 세 개. 그래서 요 세 개만 찾으면 답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물론 지금 내가 했던 요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지?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n에다가 순서대로 나열해서 풀어서 양변을 비교하는 거 당연히 가능한데 그냥 조금만 정확하게 지치지 말고 해주기만 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된다 이거야.